2015학년도 수능 B형 문항 문제 보면서 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어떤 것을 알아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 세트 가 하나 이루어져 있고 두 작품 있고 복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하자? 그렇죠. 가 읽고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나 읽고 할 수 있는 걸 하면 어느덧 답은 모두 완성돼 있을 것이다. 자, 이 원칙대로 풀자고 했습니다. 자, 이 원칙 모르는 학생들 칼럼 무조건 먼저 읽어보세요. 링크 걸어놨으니까. 자, 봅시다. 제일 처음 가 작품의 제목부터. 제목이 뭐죠? 오장환 시인의 고향 앞에서. 뭔가 고향이랑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그리고 보기를 봅시다. 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뭔가 평범한 귀향의 내용은 아닌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장환 시인의 고향 앞에서. 자, 시 볼 때 어떻게 보자? 써 있는 그대로 괜히 어려운 시어 하나하나에 목매지 말고 써 있는 내용들만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보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장면을.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떠내려간다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얼어붙었던 강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처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떠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이 언제다? 겨울인데 점점 날이 풀리고 있는 이 시점인가 보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어요.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자, 화자가 나룻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행인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손을 잡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면은 손을 잡으면은 따뜻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예상이냐고요? 따뜻하리라 써 있는 대로만 보면 됩니다. 우리 평소에 의사소통할 때처럼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 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끓여다 놓고 양귀비 마약 아닌가? 아무튼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은다. 자, 주인집 늙은이가 같이 슬퍼해 주네요. 지금 화자 자체는 되게 슬퍼하고 있죠. 어떻게 슬퍼하는지 아냐고요? 누구와 함께 지난 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꿈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토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좀 우울하고 슬픈 그런 심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간간이 잿나비 오는 산기슭에는 참고로 여기서 잿나비는 잣나비 원숭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비의 한 종류가 아니라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자, 이건 어디의 모습일까요? 어디겠어요? 고향이겠죠. 고향인 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목이 고향 앞에서니까 보기에서도 자꾸 고향 얘기하잖아요. 고향에 가려고 한다. 고향에 가려고 한다. 그렇죠? 예제로 떠도는 장군들이여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떠도는 장군들에게 물어보는 여기 상고가 뭘까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괜히 여기에 꽂혀서 이거 상고 뭐야 이거 상고 뭐야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몰라도 됩니다. 혹여나 보셨나이까. 뭐를?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 이건 또 어디의 모습? 바로 이것도 고향의 모습. 어떻게 하냐고요? 제목이 뭐다? 고향 앞에서. 괜히 고향 앞에서라는 제목부터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봐도 이 사람이 되게 시를 대충 본 것 같은데 뭔가 주제가 뭔지도 찾지도 않았고 시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보고 넘어갔는데 써있는 내용만 보고 갔는데도 문제가 풀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자, 우리 문제 풀 때도 가 읽고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가까지는. 가의 화자가 낯선 행인에게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는가? 자, 봅시다. 뭐 행인이 나온 부분을 봐야 이거를 판단할 수 있든 없든 할 거 아니에요. 자, 행인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두 번째 행인, 연애.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낯선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거라 예상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친근감을 기대한다는 건 어느 정도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근데 이것만으로 확신이 안 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여기에 동그라미 못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넘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2, 3, 4, 5번 전부 X 치면 1번이 답일 거고 2, 3, 4, 5 중에 X가 있으면 그게 답일 거고 뭐 2, 3, 4, 5번 중에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으면 뭐 1번이 답이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모든 선지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1번 스킵합시다. 패스해요. 2번 가해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자, 볼까요? 그러면 또 조상과 관련된 서술을 찾아야 되겠죠. 사연을 봅시다.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무덤 속에 조상님이 계신다는 거랑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걸 맞다라고 설명하더라도 그곳은 어디예요? 고향이죠. 지금 화자는 고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완벽히 틀린 답입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거 조상의 권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이라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봐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된다라는 서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절대 못 내요.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앞으로 저랑 같이 기출 분석을 계속하게 되면은 믿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테니까. 자, 3번 봅시다.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과연 그럴까요? 자, 봅시다. 이 시에서 인심과 관련된 서술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은 주인집 늙으니까 같이 울어주고 있죠. 뭘 해주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인심이 각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서술이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가봐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2번이랑 같은 거야. 3번의 이 서술이 맞았으려면은 진짜 인심이 각박한 게 있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와서 아 고향에 그립네요 했더니 갑자기 무슨 내 할 바 아니에요 한다든가 무슨 갑자기 물을 끼얹는다던가 아 물론 이런 미친 짓은 안 하겠지만 이런 서술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박한 인심이 여절하다는 걸 틀린 서술입니다. 자, 다음 3번 선지 보겠습니다. 4번 선지요. 죄송합니다. 가해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그쵸? 자신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무상함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공부하다 이런 어휘 나와서 아, 이 무상함이 정확히 뭐지? 라고 정의할 수 없다면 반드시 사전 찾아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나올 거야. 삶의 무상함이라는 건 막 삶이 덧없고 의미 없고 허무하고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건데 자, 이 시에서 화자가 그런 걸 느꼈다는 서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뭐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화자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알 수 없죠. 화자는 여기서 단지 그냥 고향 앞 주막에 들러가지고 울다가 어? 뭐 장군들한테 물어본 거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화자가 떠돌아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떠돌아다니는 처지가 맞았다고 한다면 화자가 떠돌이라는 설명이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자신 있게 틀렸다고 해도 됩니다. 자, 5번. 가해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한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 이거는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자연과의 조화 이런 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X. 오. 근데 여기서 보니까 4번, 5번 그리고 2번, 3번의 모든 가에 대한 설명이 다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뒤에 있는 나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더라도 2번, 3번, 4번, 5번은 당연히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는 하나. 답은 몇 번? 1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와, 가만히 읽었는데 답이 결정이 됐네요. 물론 우리는 이거 문제 분석 과정이니까 문제풀이 예시니까 나를 읽고 설명까지 해주겠지만 뭐 이어지는 실전풀이 예시에서 보시면은 제가 가만 읽고서 43번을 자신 있게 해결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실전에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읽은 가시에는 기억, 니은, 디귿까지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기억.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했다. 시각적이라는 거 뭐죠? 네,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자, 요런 거 명확히 항상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확신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봅시다. 기억이 맞냐 물어봤으니까 기억을 봐야지 뭐.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자, 우리 아까 계절이 바뀐다는 거 확인했었고 울멍울멍 떠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줬으니까 시각적인 거 맞습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이 뭐지?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서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라.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쵸? 사람이 없는 아쉬움 맞고요. 서리적으로 드러내는 거 맞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나뉘게 되죠.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서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두 단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 다 맞죠? 디귿 봅시다. 혹여나 보셨나이까? 자,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이 디귿이 들어있는 전체 서술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그렇죠?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장사하며 오가는 길에 보셨나이까? 네.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서름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자, 위에 2번 선지랑 똑같죠?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서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독백조로 쓰여 있는지 자, 봅시다. 혹여나 보셨나니까 지금 이거 누구한테 떠도는 장꾼들한테 화자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서름이에요. 지금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자신의 서름과 관련되었을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장꾼들의 서름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참 좋네요. 가만 읽었는데 리을 미음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수능은 이렇게 가끔씩 친절합니다. 자, 리을 미음은 나를 안 읽었으니까 볼 수가 없네요. 자,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아까 보기 한번 읽어봤죠? 바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자, 여기 판단단이 하나 더 나왔죠? 이거 맞는지 일단 봐야 되고 화자는 타인과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기양을 완성하려 하겠군. 자, 둘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주인집 늙은이 있었죠? 자,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자,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려서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울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지금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누가 누구한테 공감한 거예요, 지금? 화자가 주인집 늙은이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이야기에 주인집 늙은이가 공감해 주는 거죠. 이 시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슬픔에 대한 시입니다.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한 게 아니라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슬픔에 공감을 해준 거죠. 우리가 이거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가만히 있고 답이 다 튀어나왔죠. 근데 45번은
이것만으로는 답을 찾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실전에서. 이것만으로 실전에서 답을 찾더라도 확신하고 체크할 만한 깡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요것도 틀린 서술이죠. 네.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조화를 통해서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서술 자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답은 1번. 하지만 우리는 기출문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2, 3, 4, 5번도 다 봐야 되겠죠. 2번.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뒷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의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자, 술을 빚고 있는 모습이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마지막 년 누룩이 뜨는 냄새. 자, 누룩은 여러분들 술 만들 때 쓰는 곰팡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룩을 뜬다라는 거는 막걸리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배경 지식이에요. 자, 수능 국어에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100% 풀린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아시겠죠? 기출 분석 안 하는 사람이요. 누룩이 뜨는 냄새가 술 만드는 거 모른다는데 2번 선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번이 답인 건 1번만 보고도 나오니까 2번을 굳이 판단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은 필요 없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수능 기출 분석해보면 배경 지식 없이 비문학 지문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식에 대한 거, 내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찾았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배경 지식 없이 수능 국어 영역 고득점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3번, 4번은 판단 못하고, 네. 그리고 2번 화자의 의식 속의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 그렇죠. 보세요. 되게, 전나무 우거진 마을에서 술을 뜨고 있고, 평화롭네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싸움이 난 것도 아니고 그쵸? 네. 어느 정도는 미루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져 있는 상태로만 선지가 출제되면 1등급 컷, 2등급 컷까지 100점 됩니다. 아시겠죠? 수능 국어 영역은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자, 5번. 가에서는 3, 4번 못하죠? 근데 5번에 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자,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에 머물고 있다. 볼까요? 일단 여기서 고향 못 갔어요. 고향 못 갔죠. 고향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장면이 지금 고향 근처 주막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왜? 제목이 고향 앞에 서니까.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고향 가차원 주막에 들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5번에 대한 설명은, 과에 대한 설명은. 자,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 이미 답은 다 나왔지만, 그렇죠. 가만히 읽고도 답이 다 튀어나오는 이런 친절한 출제를 해줬지만 우리는 마저 봐야 되겠죠.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자, 그 다음 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최두석 시인의 낡은 집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자,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냥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자시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내용이 대강 그려질 거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 생길 겁니다. 다만 여러분은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를 볼 때는 좀 더 자세히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부모님이 농부네요. 그쵸? 그들의 딸, 부모의 딸이면 언니, 누나, 동생, 세 개 중 하나겠죠. 네.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해얼음의 집안은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뜻한 냉돌이다. 좀 썰렁하네요, 분위기가. 8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히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 한다. 메주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부를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자 굳이 일당이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은 벌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려진 장면 자체가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왜? 슬레이트 흙담집에 뭐 겨울에는 집 안이 선뜩할 정도로 추우니까. 그렇죠.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의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 아까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있었죠. 얘의 운명은 네, 잡히는 거였네요. 뭐 삶아 먹든 구워 먹든 하겠죠. 자, 그냥 이런 장면이구나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를 보러 갑니다. 이거 보면서 괜히 무슨 이 공장은 무슨 의미일까? 뭐 고구마 뒤주는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가에 대한 판단은 다 했으니까 이제 나에 대한 판단을 해볼게요.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면 낯선 느낌을 받는다. 자, 요게 맞는지 자, 구분되게 다른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면 낯선 느낌을 받았는지를 볼게요. 자, 익숙했던 공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아까 보기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보기 내용 봅시다. 자,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고 했죠.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대요?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좀 낯선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가난이 지속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벗어나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벗어난다는 얘기 없잖아. 벗어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벗어난다고 안 했으니까 벗어난다는 얘기는 틀렸다. 이렇게 수능 국어 영역에서 선지의 서술 판단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지 이게 막 기초 상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쉽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어려워요. 네.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전혀 관련성 없는 서술이라 뭐라 설명도 못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자, 여기서 아버지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걸 통해 역시 삶의 무상함을 이야기한다는 건 틀립니다. 전혀 아버지 삶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뭐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대해 뭐라 설명한 부분도 없고 그렇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산업화 바라는 거 없죠? 네, 너무 틀렸습니다. 답은 1번 확실히 정해졌네요. 자, 다음 44번 나머지 리을 미음을 봐야 되겠죠. 자, 리을이 뭔지 먼저 봅시다. 리을은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모님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딸도 가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 뭐 동생 뭐 누나 언니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가족을 객관화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혹시 객관화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사전 꼭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잘 나와 있는 해설 문제집은 마르고 닳도록 기출 문제집 보면은 잘 나와 있고요. 다른 문제집들도 해설이 충실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음 보겠어요. 미음 집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이게 썰렁한 집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이거는 맞죠?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네, 맞습니다. 뭐 좀 어설퍼하고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간접적과 직접적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직접적은 말 그대로 직접 얘기하는 거고요. 간접적은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봤을 때 대강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면 뭐 추워서 뭐 어색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겠죠. 자, 답은 3번 45번 나에 대한 거 마저 보겠습니다.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뭐 보긴 봤어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 생각하지는 않겠군. 자, 요거 맞다고 한 학생들이 네. 요거 자,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선지입니다. 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왜냐하면은 나에서 고향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봤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현재 고향이 이상적인 공간이라 생각하진 않겠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의 애정도 살아있고 그렇죠. 아버지의 애정도 살아있고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고향 차비 정도나 벌고 있고 방바닥은 뭐 이렇게 좀 선뜻한 냉돌이고 그러니까 뭐 이거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떻게 그거 가지고 고향을 판단을 하냐 아버지의 사랑이 살아있고 동생도 나를 반가워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건 이상적인 공간인 거 맞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칼럼에서도 정말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면 안 돼요. 자, 이 문제 틀린 학생들, 3번 답으로 하는 학생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뭘 반성해야 되냐면요. 수능 문제 풀이 제 1번 원칙 뭐라고 했죠?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은 이 작품을 읽은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보기를 참고해서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었죠? 자,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했거나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귀향이 미완의 형태로 남은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상적인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귀향이 완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읽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 명심하세요. 자, 3번 선지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선지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공부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왜 맞고 왜 틀리고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을 피하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걸 머릿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3번을 틀렸다라고 판단한 학생들은 보기를 바탕으로 글을 감상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보기를 바탕으로 글을 감상하라는 문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최두석 시인의 낡은 집에서 이게 이상적 공간인지 아닌지 묻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하지만 보기를 토대로 작품을 감상해서 그것에 대한 맞고 틀리고를 묻는 문제는 나올 거예요.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자, 이 비슷한 예시를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나에서 어머니가 군무를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당연히 가족애를 느끼겠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기형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맞습니다. 편치 않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당 정도 버는 아버지가 돌아오셨고 뒤늦게 들어오셨고 그쵸? 집은 여전히 춥고 귀향이라는 말을 어설퍼하고 무엇보다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 귀향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토대로 봤을 때 5번도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바로 1번 선지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했다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 주인집 늙은이가 슬픔에 공감을 해준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마치 뭐처럼 느껴지느냐? 되게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좀 치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와, 이거 뭐 늙은이의 이것 때문에 틀렸다라니. 이거 좀 치사한 거 아닌가요? 문제가 더러운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는 수능 문제입니다. 그쵸? 완벽하다. 수능은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공감 못하겠어요. 물론 수능 문제의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다라는 거는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렇게 논리적 엄밀성을 물어보거나 뭐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깊은 수준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장난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2005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용학 시인의 낡은 집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역시 보기를 바탕으로 네,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 뭐 미리 풀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답은 2번이거든요.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식구에서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음을 알 수 있어. 이것도 틀린 학생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 보기에 아버지가 객사했다는 내용 나오고 시에서 보면은 이거 비슷한 내용, 아버지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인 게 아니고요.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시적 화자의 친구의 아버지예요. 친구의 아버지예요. 어때요? 되게 치사한 것 같죠? 그냥 언뜻 보면은 틀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죠? 2005학년도. 여러분들 우리 방금 분석해본 기출문제 언제? 2015학년도입니다. 몇 년 차이? 10년이네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낡은 집에서 낙이 타고 떠나버린 사람이 시적 화자의 아버지인지 시적 화자의 친구의 아버지인지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휘 단위로 판단을 했을 때 틀릴 만한 선지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겁니다. 똑같이 어떤 식으로 어휘 단위로 판단을 하면 제가 문제풀이 원칙에서 어휘 매칭이라는 말로 정의를 했는데 어휘 매칭으로 풀면 틀리고 내용 단위로 봐야 그쵸? 아버지의 객사라는 어휘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는지라는 내용 단위로 봐야 하는 문제는 10년 후인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주인집 늙은이 슬픔 공감이라는 어휘가 아니라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을 해줬는지라는 내용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풀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처음 보는 지문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틀리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능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들 그렇게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한다, 기출문제 중요하다 말만 해놓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지들도 몰라. 잘 모릅니다. 이거 알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닫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하기엔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해줘야죠. 뭐 지극히 일부겠지만 이럴 만한 역량이 전혀 없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일단 제가 그 원칙들을 다 정리해서 칼럼으로 전부 배포를 해드렸고요. 다 공개해드렸고요. 이제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실제 내가 이 기출문제에 풀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제가 기출 문제들 풀이하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체크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것으로 201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B형 현대시 파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하신다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실전이었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작품을 봤어야 되는지, 그리고 판단은 어느 정도까지 깊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할 거예요. 제가 지금 기출문제 해설하듯이 문제 풀면 80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아시겠죠? 자, 실전에서 과연 이종민은 어떻게 푸는지 그것을 보실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실전 문제 풀이 예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